제출을 위해서 할 가장 거시적인 문장 분석이라는 것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 왜 배우셨어요? 왜 배웠냐면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목직목,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외우려고 절대로 배운 게 아니라요. 이거 막 헷갈리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유에서 배운 게 아니라요. 영어의 문장이 길잖아요. 즉 시작부터 마침표가 있기 전까지 한 세네 줄 되는 문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 단어에 따라서 뭔 말인지 내용을 막 짐작해가면서 막 왠지 이런 말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구조 분석을 하셔서 그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지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문장이 아무리 길다고 한다고 한들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한 개씩밖에 없거든요. 등위 접속사나 서브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 한 메인을 이루는 메인 문장은 하나고, 서브 문장 내에서도 각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있을 건데 병렬시키지 않는 한, 어쨌든 그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의 절들을 문장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단어 가지고 찍어서 막 수만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가장 쉽게는 한 5가지의 방법만 외움으로써, 익히고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예컨대 1, 2형식과 3, 4, 5형식을 한번 문장을 나눠서 보면은요. 1, 2형식을 자동사라고 그러고 3, 4, 5형식을 타동사라고 하거든요. 1, 2형식은 앞뒤로 수식어도 굉장히 많이 올 거고, 수식어 혹은 주어와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3, 4, 5형식을 해석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러면은 문장 내에서 문장 분석을 한다는 건 여기서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목적어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말고 나머지 이 많은 애들은 뭡니까? 다른 애들은 아마 수식어가 될 건데 modifier이라고 해서 M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식어는 그냥 다 수식어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로 누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수식해주고 있지를 연습하는 건 역시 기출 보면서 문장 분석하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메인 문장 1, 2, 3, 메인 문장이 주어, 가장 쉽게는 그냥 주어 동사만. 근데 사실은 주어 동사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랑 보어까지 이 메인 덩어리들을 1, 2, 3, 4, 5형식을 구분해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일일이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 그걸 연습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글 속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다라는 걸 발견하시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해석할 거냐면 목적어를 동사하다를 먼저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주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예컨대 4형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문장 분석을 하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는 목적어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동사해 주다 라고 해석이 되네. 이런 건 4형식일 거예요. 그리고 5형식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서의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냐면, 여기서 이 보어는, 이 5형식에서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애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그러면은 애초에 5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세한 거는 인강에도 있고 아니면 따로 질문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걸 알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돼요. 그래서 5형식을 딴 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이 한 가지라기보다는 해석의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 해석의 경우의 수도 수만 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보시면 어떻게 아까 목적어를 동사하다 했듯이 여기서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먼저 해석하고 동사하다에 붙일 건데요. 예컨대 목적어를 보어로서 보어로 동사하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동사하다, 목적어를 보어하게 보어이게 동사하다 등등등으로 해석을 보통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3, 4, 5 형식을 전혀 모르신다면 그냥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아시면 예컨대 4형식이야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동사에 주다 라고 해석을 하겠구나. 이렇게 먼저 메인 덩어리를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뭔데요? 요 중간중간이나 뭐 어딘가에 수식어, modifier, 이 수식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수식어고 이 수식어는 누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문장 속에서 볼 수 있는지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공부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으면 내가 글 속에서 제가 지금 한 말들을 내가 글 속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냥 문장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주어 동사 목적어다 보어다 이거를 구분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분한 거에 따라서 이 구조에 맞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문장 분석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무엇을 통해서? 작문의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3단계에서는 이 문장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써서 설명했듯이 이 3단계 문장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긴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게 치열하게 집착해서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오르냐 안 오르냐 내 실력 자체가 오르냐 안 오르냐는 이 3단계를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하셨는지에 굉장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